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사회에 이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휴일은 의사들이 병원의 자법인 설립과 원격 의료 허용에 반대해서 골기대회를 열었죠. 코레일이 수습할 KTX 운영 자회사를 설립한 걸 반대해서 벌이는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절대 민영화는 아니라고 해도 씨알도 먹히질 않습니다. 다행히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하려다가 어젯밤 11시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교통 대란은 피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역지사지란 말을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아침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젯밤 11시 서울 메트로와 서울 지하철 두 노조가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타결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빅2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책 출간 후에 북콘서트에 나서고 독일에서 돌아온 손학규 전 대표도 이틀 전 송년 모임에서 정치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최측근인 신학용 의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겨울 방학철을 맞아서 무급 인턴이 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의 뉴스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침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일본 소식부터 듣죠. 헌법 개정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은 사실상 재무장에 나서고 있죠. 군사 대국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해온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출범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죠. 전후 일본의 안보 전략을 56년 만에 일대 전환하는 전략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적극적 평화주의란 이름 아래 경제력에 걸맞은 독자 군사력 행사로 방향을 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10개년 방위 계획인 신방위대강, 또 5개년 무기 체계를 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도 이번 가기에 통과됨으로써 아베 색깔이 물씬 나는 이른바 안보 3종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사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골격을 이 안보 전략을 통해서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보 전략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3종 세트 참 재밌는 말이군요. 이 러시아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동유럽 접경 지역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했다면서요? 러시아가 서부 칼리닝그라드에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확인돼서 동유럽이 군사적 긴장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에선 좀 떨어진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남북부와 동부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둘러싸여 있고 서부는 발트에 접해 있는 러시아 영토인데요. 이곳에 10기 이상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것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가 400km가량으로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벨라루스의 주요 지역들이 사정권에 들게 됐는데요. 이로써 우크라이나 시위 사태로 이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서방과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까지 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지 모르겠군요. 이 작년에 올해 가장 화제의 인물이었다면 에드워드 스노든인데
이 스노든이 폭로로 드러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어제 나왔죠. 네, 워싱턴 DC 법원은 NSA의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정보 수집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제정됐으며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휴대폰 통화기록 수집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NSA의 통화기록 수집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이번 사안이 국가안보에 미칠 파문이 큰 만큼 앞으로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보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예. 판결에 대해서 백악관은 논평을 유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하죠. 이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행적을 추적해온 것으로 밝혀졌죠. 예,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CNN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밝힌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후계자 김정은이 이제 후계를 받기 위해서 승계를 하던 시점이죠. 이 후계자 김정은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스위스 학교의 동급생뿐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났다면서요. 그 결과 우리는 그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과대망상증이 있고 아주 폭력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1990년대 중후반에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미 정부가 언제 어떻게 김정은의 유학생활 행적을 수소문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도 시점이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기 시작한 2011년 12월 전후로 보이는데요. 캠벨은 이에 대해서 나이가 어린 데다 지극히 폭력적인 인물이 북한의 지도자라는 점은 미국으로선 충분히 위협적이라면서 이번 장성택 숙청 사건은 북한이 정상 궤도를 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김정은이 폭력 지향적이란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젯밤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부터 서울시의 교통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9일째 접어들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가 파업에 나서기로 했었죠. 어쨌든 심야인 밤 11시 마지막 11차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최악의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내용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 본부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선 밤 11시에 극적으로 메트로 노조와 합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11시 20분에 노사 양측이 그동안의 11차 협의 끝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타결을 했는데요. 쟁점이었던 이제 퇴직금 누진제는 폐지하고 예. 정년 연장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임금 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 인상은 가이드라인이 2.8%를 준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1.2% 내외인데 그거보다는 네. 조금 높군요. 그리고 승진 적체된 부분도 쟁점이었는데 그 점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쌍방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큰 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따라서 실제 결정될 수 있는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방향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제 퇴직금 누진제 보상 문제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 이 두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이제 타결은 됐는데 이 뉴스를 보면 좀 혼란이 오는 것이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 그러니까 제2노조가 서울메트로 지하철노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아직도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연대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좀 다르고요. 우리 서울 메트로에 노조가 이제 2개 노조가 있는데 예. 제1노조인 서울 지하철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한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제2노조인 메트로 노조가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당초에 제1노조가 파업 예고를 하면서 코레일과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밤에 타결된 게 제1노조의 임단협이 타결돼 있기 때문에 연대 파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모두 해소가 됐고요. 예. 제2노조의 경우에도 일단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제1노조가 임단협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단협도 조만간에 거기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2노조와는 아직 임단협 문제는 완결된 것이 아닌데 1노조가 과반수 이상이니까 전부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코레일과 연대 파업 부분, 다른 방송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보라고 봐야 되겠군요. 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이 세부적인 문제를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을 국민 세금으로 원래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의견이 많았는데 이 메트로 직원이 지금 임원을 제외하면 9,042명인데 50세 이상이 3,745명 그리고 40세 이상이 무려 8,166명이라면서요. 예. 예, 그렇게 인력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노령화가 이제 그동안에 지속된 게 아시는 것처럼 예. 실제 공사 조직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도 구체 수차례 이루어져 왔고 또 조직이 안정되면서 실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돼서 퇴직하다 보니까 실제 전체 인원의 노령자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퇴직금 누진제 혜택이 주로 50세 이상인 이 3,745명, 전체 41%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적용될 문제라면서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퇴직금 누진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유지되어 왔었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신규 인력들 경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분들을 제외하고 2000년 초에 변경된 이후에 이렇게 입사를 새로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퇴직금 누진제가 아닌 지금 현재 조정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노사 양측이 작년에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타결은 작년에 임단협의 큰 틀의 합의서가 이루어졌고요. 예. 합의서에서 세부 내역은 모델협의회 조정을 통해서 확정한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금년에 연초에 서울 모델협의회 조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조정 작업이 예. 조정 작업이 나와서 그 세부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세세한 부분들은 이번에 임단협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퇴직금 누진제 전체에만 동의를 하고 세부 내역에 합의를 본 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부분 공기업에 있어서는 퇴직금 누진제가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됐고 또 감사원으로부터 이 문제는 수차례 서울 메트로가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단협사항은 노사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그게 으로 보면 보완이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이 없지만 임단협상의 노조의 이익과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요. 다행히 이번에 노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메트로가 SH공사와 함께 서울시에서 산하 기업 중에서는 빚이 많은 회사인데 이 메트로가 부채가 3조 3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이자만 5억 원 정도인데 매년 적자가 한 2천억 정도 난다면서요? 예, 물론 적자나 부분이 이제 꼭 그런 대중 무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들도 조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경영 개선 노력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을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하철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니까 다행인데 얼마 전에 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이 대체 인력이 투입됐다가 지하철에서 승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레일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고레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하철이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 파업 계획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필수 유지인력은 한 65, 기관사의 경우 65%가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대체 인력으로 퇴직 기관사나 또는 실제 운영 가무진들 이런 부분들이 투입해서 전체 정규 인력이 한 91%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91% 인력 가지고 가동을 하면 일주일 간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비상 수송 배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시와 메트로가 코레일과 지금 이 협상 문제, 어차피 서울 지하철에도 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협상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경우에는 코레일에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실제 운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부분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나 또는 실제 차량 투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하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예, 인터뷰 중에 전화 연결이 미끄럽지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 1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오늘 다른 날보다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 도로에는 이동량이 적은데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길, 통일로도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고요. 도봉로도 큰 정체 없이 대체로 무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동서문도 역시 정체는 없는 상태고요. 종로가 도심 방면으로 신설동역에서 동대문까지는 정체되고 있고, 율곡로가 안국역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이어지는 사직로가 정부중앙청사에서 경복궁까지 짧은 구간에서 각각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신촌로도 창천 3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구간 짧게 밀리고 있고요. 양화로가 서교동 사거리에서 홍대 입구역 구간 양방면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학동로가 강남구청역에서 서울세관까지 양방면 서행이고요. 내부순환로 사고 소식인데 성산 방면으로 연희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홍제램프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예, 또 이 북한 뉴스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저께 김정일 2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관련한 그 뉴스들이 지금 전부 다 실렸는데요. 김정은 체제, 최룡의 박봉주 쌍두마차 이런 제목도 있고요. 김정일 2주기의 김정은 수령 독재 공식화, 김정은 공포정치 어두운 미래, 김정일 혈통, 김정음란 보였다. 또 북권력지도 재편, 김정은 유일체제 과시. 예. 대체로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5신문이 전부 이 북한에 관련된 헤드라인을 실었군요. 네. 어제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모 대회 주석단의 명단 변화가 많이 보였죠. 새로운 권력쟁이 읽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읽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제외한 30명의 주석단 인물 가운데 이번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은 장성택 전 그 당 행정부장이긴 합니다만. 이건 처형됐고. 예. 그 이외에 이제 7명을 대신해서 새로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그 가운데 최고위직은 장성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박봉주 총리 이번에 새로 내각 총리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장성택의 측근들로 알려진 노두철 내각부총리라든가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용해, 박봉주 쌍두마차 체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핵과 경제를 병진하는 그런 노선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예. 또 나오는 분석을 보면 다만 숙청의 속도를 늦출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박봉주 내각 총리, 이 장성택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2인자, 3인자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겠죠. 예. 김경희는 어제 행사에 불참했죠. 그런데 이슬주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네, 이 두 사람도 참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예.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 고모기도 한 김경희 당 비서 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남편 처형도 있고 그 심기 때문인지 하여튼 그건 자초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반면에 리설주는 평양 그 금수산 태양궁전 그 참배 때 참석을 했어요. 지난 그 10월 6일 평양에서 그 21세기 관현악단
공연 관람 그 이후 2달여 만에 모습을 좀 드러낸 거고 이 최근에 뭐 장성택하고 뭐 연문설도 불거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위상에 일단 특별한 그 변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이 김일성, 김정일이 묘지에 올라갈 때도 이 김정일이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도 연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북한에서는 참 보기 힘든 장면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신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지, 예, 좀 이해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켰겠죠.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예, 아까도 이게 서울시 교통본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코레일 사태는 또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이 지금 역대 최장파업에 돌입하고 있죠. 네. 이제 어떤 국면입니까? 예. 지난 13일에 그 긴급 실무교섭에 한번 진행된 바가 있죠. 예. 파업 시작 이제 5일 만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뭐 아시겠지만 당시 노조가 5가지 요구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서발 고속철도 주식회사 그 설립 철회 또 철도산업 발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결렬 이후에 지금 뭐 마땅한 그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지를 못합니다. 코레일 측하고 정부는 그 철도노조 압수수색에다가 노조 간부 10명 체포 뭐 이런 식으로 좀 강경 대처를 좀 일관하고 있고요. 당정청도 어제 그 만나서 현행 기조대로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재차 확인을 하기도 했어요. 예. 이런 속에서 지금 뭐 국회도 뭔가 좀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중재 역할을 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이런 그 대치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노조 역시 지금 2차 전국 규모 총력 투쟁 또 19일 날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 이 서민들이 고통에 빨리 좀 줄여드려야 되는데 이 참 역대 최장파업. 예, 그런데 철도 운행 대체 인력이 늘 문제되는데 이번에 변화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뭐 대체 인력 활용을 해가지고 KTX라든가 수도권 전동열차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운행을 해왔습니다. 예.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씩 감축 운행이 좀 이루어졌고 또 지방을 다니는 열차들은 지금 감축이 좀 많이 된 상태죠. 예, 근데 이 대체 인력도 뭐 피로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고 우려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최근에 논란이 된 교통대 학생 283명 전원 그 21일부터 현장에서 철수시킨다 그럽니다. 그 대체해서 또 추가로 또 인력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대신에 군과 협력업체 이런 곳에서 외부 인력을 좀 더 수혈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대체 인력만으로 지금 떼우는 식으로 가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예, 네. 그래도 군과 협력업체는 전문 인력이 상당히 있겠지만 이 교통대 학생 283명 예.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의 경험이 없었던 그 학생들이더군요. 그래요. 애초에 그 투입할 때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서울 지하철 노조 이 파업에 하지 않고 다행히 어젯밤 11시 20분에 타결이 됐는데 네, 그 소식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동안 그 양대 노조입니다. 서울 메트로, 서울 지하철 노조하고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가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또 정년 60세 회복 요구해 왔는데 어제 오후 늦게 합의 도출을 했죠. 그래서 원래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하기로 했다가 그걸 지금 취소를 해서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어떻든 이 철도 파업에 관련돼서 또 국회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파행만 거듭했다면서요? 예, 철도 노조도 어제 그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속에서 어제 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뭐 여러 가지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철도 파업 현안 보고부터 듣자 이렇게 하루 종일 신경전만 펼치다가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그 관련해서 소위원회 구성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좀 피력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만큼 그래도 국회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정치가 말의 전쟁이지만 우리 국회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세력 경쟁의 막이 오른 겁니다. 친노계 좌장 문재인 의원은 대선 회고록을 출간하고 이 북콘서트를 열고 있죠. 대권 재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8개월간의 독일 생활을 끝내고 온 손학규 전 대표, 현재 민주당 상임 고문인데요. 역시 이틀 전 송년 모임에서 토크쇼를 통해서 작심한 내심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정치 재개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빅2가 헤게모니 쟁탈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손학규 전 대표 쪽의 의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손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 신하경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하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가 이틀 전 월요일 이 손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 송년 모임 이 행사에서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이렇게 언론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정치인이니까 뭐 아직까지 은퇴를 안 하시니까 정치는 하시는 당연한데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동아시아 미래재단 후원 행사 겸 또 송년회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그분들과의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말은 아니었다. 또 아시다시피 독일에 장기간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가 있었던 동안 보고 느낀 것을 또 우리나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연구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싱크탱크 내부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다.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 10월 그 화성갑 재보선 때 이 서청원 후보와 원래 빅매치가 예상된다 이래서 언론이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손학규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죄인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출마하는 것은 국민에게 욕심으로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재개를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손 대표님께서는 더 자성하고 관망하면서 물론 당이 어려울 땐 도와주실 거고 내년 총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나서가지고 많이 도와주실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서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 헤쳐나가야 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전열을 흩을까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면적으로 나서는 거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고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어요. 지난 대선 패배에 국민 어느 누구도 우리 그 손학규 전 대표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불출마 명분으로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사실은 안철수 쪽과 관계라든지 혹은 이 본인의 정치적 반경을 좀 넓히기 위한 그런 속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대표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해오시면서 고무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정말 당연히 후보는 되지 못했지만 정말 그분이 후보 안 된 걸 안타까운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실 분도 아니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대선에서 후보도 못 되시고 패배하시고 또 열심히 도와줬지만 총선 대선에서 다
전 우리 민주당에 예. 자기도 책임이 있다. 자수해야 될 텐데 뭐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국회의원이 욕심이 나갖고 뛰어드는 모습은 정말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진정성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또 국민이 그를 부른다면 당연히 정치 전면에 나서시겠죠. 그것은. 예, 국민이 이 정치인들을 사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네네. 이제 나서면 국민들이 골라서 선택을 하는 거겠죠. 예, 예. 어떻든 문재인 의원, 예. 네. 손학규 의원과 뭐 각을 이룬다고 해야 됩니까? 빅투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은 지금 대선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북콘서트에 들어가서 서울,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이 경쟁자인 문 의원의 행보에 미루어서 손 전 대표도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비서실장 역할 하시는 분이 이걸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별로 지금 현재 문재인 의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모든 것을 자기 잘못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남에게 많은 이유를 대고 있고 그 당시 안철수 씨와 문재인 씨 간의 어떤 비화한 내용도 지금 나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나름대로 대우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좀 삼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아직 떡줄 사람 즉 대권 다시 나가겠다는 말은 국민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벌써 떡 먹을 생각이긴 하고 잿밥에 너무 관심을 들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되고요. 예. 이 손학규 이 대표가 사실은 통역이죠. 혁통이죠. 혁신과 통합. 친노 인사를 다 받아들여서 야권을 통합해서 새민주당을 만들면서 이 당권을 친노계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전부 다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 송년 모임 특구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야권 연대론을 비판을 했는데 자기 혁신을 통해서 승리해야지 편법으로 이겨봤자 다음 대선 승리는 또 멀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결국 친노계가 장악했던 당시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 그 당시 그걸 비판했다고는 보진 않고요. 예. 어떤 대표님은 항상 혁신과 통합이 나름대로 우리의 정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 보고 그걸 향해서 계속 매진해왔고 그때도 당권이나 또 국회의원직을 다 내놓은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한 말씀은 정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벌써 몇 번째 정치공학 논리인 연대나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 인식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말 전통을 가진 제1야당인데 국민 앞에 정부 여당과 맞서가지고 멋있게 싸우고 올바른 정책을 내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선거에 임해야지 벌써부터 안당 나오면은 힘들 거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연대나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창당도 안 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더 높거든요. 이뜻 호남이 특히 그런데 이 안철수 신당이 등장을 하면 야권이 분열되어서 여당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언론의 관측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야권 연대 혹은 후보 단일화 주장 이것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분석은 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갖고 벌써부터 우리가 안철수 신당과의 그런 연대나 그런데 생각을 둔다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예. 저도 정치공학적인 논의만 하지 자기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당으로서 지금 차기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를 끌어올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만 매몰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이 생각하시는 여론 지지도가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자기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에 다가가서 정정당당히 싸워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아마 뭐 굉장히 정면 돌파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손학규 대표와 이 대학도 후배죠. 예, 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가깝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속내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 성향이 가깝다. 이거 예. 언론이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분 간에 뭐 물밑 그 얘기들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직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전혀 없는 거 확실합니까? 예. 어떻든 간에 손안 대표 간의 관계는 지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뭐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한데 손 대표님으로서는 어떻든 껴안아가지고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신 분입니다. 예. 분열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안철수 의원도 훌륭한 앞으로의 대통령 후보감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분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잘해가지고 하나로 가는 길로 가자는 거지 뒤에서 어떤 뭐 밀당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뭐 손안 연대설이 나오는데 하겠다는 것은 손학규 대표님이 민주당 통합을 위해서 당권도 내놓고 국회의원도 다 내놓은 분인데 설마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손안 연대될까? 전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런 떳떳하게 이야기하시지 뭐 밀당을 해가지고 뭐 손안 연대 같은 걸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 주간지만 봐도 손안연대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예, 당을 떠나면서까지 배신하면서까지 그러실 분 절대 아니다. 예. 어쨌든 통합을 위해서 끝까지 나가실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손 전 대표가 또 이번에 그 연말 송년 모임에서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 내용을 착실히 채워야 할 것이다. 이 현실론에 물들고 길 들리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조언으로 들리지만 또 한편 안철수 의원을 적절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현실 정치에 타협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으로 들렸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마 현재를 봐서는 실체는 아직 없고 그다음에 지금 모이신 분들이 나름대로 아직까지 국민에게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모여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가시려면 제일 처음 정치를 하시고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했을 때 그 정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자꾸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그런 뜻으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손 전 대표가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이 참으로 어려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도리다. 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대선 준비에 일찍이 나서는 문 의원을 질타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야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고 손 대표님은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자기 혁신을 또 변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더 다가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오를 흩트리는 행동은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생 문제 해결이고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는 건데 거기에 좀 더 흐트러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신하경 의원님께서는 물론 친노계도 물론 아니고 동교동계도 아니니까 제가 이 점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친노계 비노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큰 개파가 이 둘이 있는데 아직 당내 화학적 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에요. 이 친노계와 비노계가 그만큼 거리가 멀다, 간극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의원들과 다 소통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밖에서 보기는 그런 식으로 보이지만, 어떤 간에, 문재인 후보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몇몇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떠나고 나서는 뭐 그렇게 확 갈렸다,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 현재 민주당 내 친노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그 가장 많은데. 네. 예, 그래서 그런지 김만길 대표가 강경파인 친노에 끌려다녔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원래 강경파의 목소리는 소수지만, 그것이 메아리는 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고 어떻든 문재인 후보가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많이 뭉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다 지칭해서 친노라 그런다면 좀 잘못된 분석이다. 그렇게 보고 김한길 대표께서는 이런 당의 단합을 해치는 강경 발언, 물론 뭐 그게 전부는 다는 아닐 것이다. 일부일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걸로 이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이죠. 신하경 의원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